안녕하세요. 산재박사TV의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휴업급여 1편 영상에 이어서 휴업급여 지급된 액수가 정말 정확한 게 맞는지를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좀 기초적인 사실들 3가지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휴업급여를 청구하게 되면 첫 휴업급여의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공단이 휴업급여 산정 시에 필요한 평균 임금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으로부터 각종 임금 자료들을 반드시 전달받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빠르게 사업자로부터 자료를 송부받는 경우에는 하루 이틀 만에도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 7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급된 휴업급여액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근로자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또 많이들 질문을 하시고 특히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오늘은 이 휴업급여 지급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사실 3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휴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평균 임금의 70%가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평균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평균 임금이란 재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의 비율이 높거나 월급의 변동폭이 큰 경우에는 어떤 달에 다쳤는지에 따라서 평균 임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이로 인해서 기존에 내가 평균적으로 지급받던 돈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정된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실제 임금과의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 일용직 근로자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인데 통상근로개수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일용직 분들이 그 근무 형태가 굉장히 특수하셔서 일당이 다른 일반적인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당에 근거해서 휴업급여를 지급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일하지 않으셨을 때보다 근로소득이 훨씬 과다하게 산정되고 또 보상이 일반적인 기준을 상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공단이 도입한 제도가 통상근로개수 제도입니다. 통상근로개수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건 2000년도 7월부터 적용이 시작된 제도인데요.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당의 73%를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73%를 통상근로개수라고 일반적으로 지칭을 하고요. 이 통상근로개수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못한다면 일당의 73%를 곱한 다음 거기서 다시 70%를 곱한 금액이 휴업급여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일당의 51% 정도만 휴업급여 명목으로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통상근로개수를 적용제외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재발생일 이전 한 달 동안에 22.3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통상근로개수 적용제외 신청서를 접수함으로써 적용제외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용근로자분들이 일반적으로 좀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시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그냥 현금을 받고 마무리를 해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요 22.3일의 근무를 실제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팁을 드리자면 현금 지급 확인서를 사업주로부터 작성받기도 하고 공수수첩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예금 거래 내역이랑 좀 어느 정도 대조를 해서 공수수첩 자체의 신뢰성을 인정받은 다음에 해당 수첩을 증거 자료로 예금 거래 내역서랑 함께 제출함으로써 인정받는 방법 등을 좀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산재보험법은 평균임금 산정 시 상한선을 규정을 하고 있고 휴업급여 청구 시에는 하한선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이 굉장히 복잡하고 길지만 어쨌든 중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확인하자면 임금을 아무리 기존에 많이 받으시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최고 보상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최고 보상 금액의 70%인 15만 8,334원 이상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며 임금이 아무리 낮더라도 산재법 제54조 제2항이 적용돼서 최저임금액은 휴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임금이 한 200만 원에서 230만 원 정도 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를 확인을 하게 된다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최저임금이 지급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여기저기에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특례나 또 그 특례에 대한 예외들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규정들은 근로자 본인이 먼저 주장을 하지 않으면 공단에서 선제적으로 적용시켜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좀 청구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휴업급여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만, 자가정감이 가능한 부분만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 휴업급여 부분은 굉장히 복잡해서 공단에서도 내부적으로 한 600, 700페이지에 달하는 실무집을 두고 있을 정도입니다. 다소 복잡하더라도 이런 규정들을 잘 살펴가지고 산재로 승인된 이후에 보상까지 꼭 제대로 받아서 챙기시는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산재박사TV의 조경준 노무사였습니다.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유선 전화 또는 댓글 상담 얼마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